저는 강추, 정말 강력하게 꼭 네네. 이거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자 내는 비용보다 사실 캐피탈 게인이 훨씬 크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걸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어야만 네, 부자의 길에 올라설 수 있지 않나. 네, 오늘은 2025년 6월 호주 부동산 시장과 이제 금리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5월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전국 주택 가격이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정도에는 약간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네. 주춤했죠, 많이. 2025년 1월부터 이제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서 연속 상승해서 한 1.5% 정도 혹은 1.7% 정도 상승했다고 되는데요. 네네. 팀장님, 이게 왜 이번 연도에 연속으로 상승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급 부족, 공급 부족과 건축비 상승이라는 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건 최근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자율이 지금 하락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노동당이 되면서 네. 예전에는 사실 퍼스트홈 바이어들이 쓸 수 있는 스킴이 사실 유명무실했잖아요. 네네. 노동당에서 이제 새로 내놓은 헬프 투 바이를 네네. 이제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퍼스트홈 바이어 스킴조차도 네네. 좀 더 쓸 수 있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발표가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언더 1밀리언에 있던 매물들이 갑자기 지금 급급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이제 또 3밀리언 초과되는 그 슈퍼 애뉴에이션에서 그 3밀리언 초과되는 그 부분에서 그 이익분을 세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그 자산에서 돈을 빼서 네네네. 자녀들한테 네네. 럭셔리 하우스를 사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럭셔리 하우스들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위에서 올라가니까 중간의 가격들은 같이 상승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도시별 상승률 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다윈이었는데요. 다윈은 많이 투자를 안 하시는데 1.6% 이제 5월 기준으로 올랐고요. 시드니 멜번은 0.4% 정도 상승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도 해서 아마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그렇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네네. 다음으로 이제 금리를 한번 보자면요.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3.85 캐시 레이트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7월 9일 날 화요일 날 한 2시 반 정도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네, 거의 뭐 90% 이상 0.25%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유, 지금 제가 LBA 트래커를 들어가서 봤더니 거의 막 8, 90%였잖아요. 지금 한 60%, 70%로 떨어졌어요. 네, 그 이유가 어쩌면 그거 같아요. 지금 중동 전쟁.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좀 예전에는 좀 뭐라 그러죠? 초창기에 막 폭격이 일어나고 했을 때는 뭐 확률이 그렇게 안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확전될 가능성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 미국에서 뭐 폭격을 또 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유가가 급등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RBA에서는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실업률만 이렇게 본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네, 어쩌면 이게 홀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호주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원래 많은 은행들이 2026년까지 거의 뭐 캐시라이트 1% 인하해서 2026년 1월 정도 되면은 2.8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요거는 사실 NAB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경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1% 정도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융자 상환 금액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강해되면 당연히 대출률도 또 올라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 아들레이드 아퍼스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시장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아들레이드 구매하신다고 해서 이제 상담을 도와드려서 저희가 이제 RP 데이터로 봤더니 완벽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냥 완벽한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는 게가 진짜 아들레이드와 퍼스 이제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드니하고 멜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우스만이죠. 그렇죠. 하우스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 이제 최근 뉴스를 보면 시드니와 멜번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시기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뭐 너무 비싸게 구매를 하셨기 네네네. 때문에. 네. 네. 근데 앞으로 아파트 네네. 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네네. 봐요. 왜냐면 네, 이제 맞습니다. 건설비 자체가 너무 워낙 비싸니까요.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 이하로는 절대 안 팔려고 할 거고요. 만약에 그 이상 돈을 주고 구매를 안 해준다 하면 사실 네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을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네.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미 제일 핫하지만 계속 핫할 것 같아요. 계속 핫하죠. 계속. 네, 브리즈번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특수도 있고 뭐 요즘에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인구 증가, 인프라 확산. 네, 브리즈번이 이제 시드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미디엄 프라이스가 네네. 밀리언을 넘어섰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브리즈번도 굉장히 핫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임대시장 이슈 같은 임대시장은 뭐 요즘 핫하죠. 시드니는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네네. 다른 지역 이제 퍼스, 브리즈번에서는 임대가 너무 힘들다고 네네, 네, 맞아요. 막 임대 나 렌트 찾았다 막 하면서 그런 글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임대하느니 차라리 집을 구매해서 네, 론을 네, 네. 갚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가 너무 이제 비싸지니까. 언더 밀리언 있는 집값들이 지금 네네. 계속 올라가고 네, 있는 올라가는 상태가 것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 건설사들이 많이 정부랑 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파트를 짓지만 어느 정도는 공공주택으로 쓸 수 있게 맞아. 정부에 제공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딜을 해서 네. 좀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고 팔지 않고 이거는 렌트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해서 네네. 그거에 대한 좀 프로핏 이득을 좀 가져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경우는 대도시 쪽에 비즈니스가 밀집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생활하고 이제 일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네, 있는 여전히 공급은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네, 수요에 비해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 금리 인하가 이제 지난달에 5월 달에 됐고, 지금 이제 높은 확률로 다음 달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7월 8일, 9일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문의도 많고, 이제 하실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네, 리파이낸스 그 재살기. 주말에도 상담도 많이 하시죠? 세미나도 갔다 왔고요. 네, 네네. 상담도 많이 했고, 요즘 확실히 제가 체감하는 느낌은 이제 네네. 퍼스트 홈 바이어 분들보다는 네네. 저한테는 좀 리파이낸스의 문의가 훨씬 많으세요. 확실히 돈 많으신 분들이 지금이 기회다. 여태까지 조금 자산을 조금 축적하고 했다가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그걸로 캐시아웃을 해서 하나를 더 구매하시려고 하는 그런 질문도 많고 상담도 많았고요. 네네네. 네, 이건 확실히 체감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제가 이제 이쪽에 근무 안 할 때 궁금했던 게 리파이낸스를 하면 다시 30년으로 다시 설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걱정했던 건 저희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원래 1밀리언을 빌리면 이제 최종적으로 30년 동안 막 2밀리언을 갚고 막 이자가 또 원금만큼 갚잖아요. 그래서 리파이낸스 하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버리지로 이게 따져보면 사실 한 융자의 약 익스파이어라고 할까요? 네네. 이제 그 기간이 한 7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7년 안에 보통 갈아타세요. 네네. 그리고 7년 안에 보통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시간이면 이퀴티를 훨씬 많이 뽑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미 시간이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돈을 벌어줬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리파이낸스 해서 다른 거를 구매하시고 그러면서 융자를 늘려나가시는 게 낫지 이자를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자를 두려워하시면 뭐 아무것도 못 하시지 않을까. 사실 하나를 첨언드리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OPT, OPM이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게. 네, 무슨 뜻이죠? Other people time, other people money.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그렇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던가 아니면 OPT, other people's money. 은행의 돈을 이용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두 개가 그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OPM의 전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행 돈을 가져다가 써서
자산이 상승하게끔. 그럼요. 7년 혹은 보통 시드니 같은 경우 10년 안에 거의 더블을 치고 더블 있잖아요. 네, 하우스인 경우에. 네, 그런 경우면 이제 사실 그동안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파이낸스에서 네. 월 부담금을 좀 낮춰서 그렇죠. 뭐 7년 뭐 리파이낸스에서 낮춰놓고 기간만 있으면 맞아요. 네. 일단 뭐 만약에 7년을 이렇게 갚으셨다 이렇게 하다가 이때 리페이먼트가 조금 비쌌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파이낸스를 하면 다시 3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달에 리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네네. 조금 더 줄어들죠. 그쵸, 그러면 그쵸. 이제 내가 더 캐시플로우를 네네.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어차피 이자는 다 네거티브 기어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저는 강추. 정말 강력하게 꼭 네네네. 이거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자 내는 비용보다 사실 캐피탈 게인이 훨씬 크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걸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어야만 네, 부자의 길에 올라설 수 있지 않나. 네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리파이낸스를 하시게 되면 이제 뭐 팀장님은 다 시드니에 밀집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지금 다각화를 못 하시지만 이제 뭐 렌텍스나 이제 스탬 듀티나 이런 거를 감안하신다면 이제 진짜 다각화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죠. 네네. 그리고 시드니에서 사실 리파이낸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네네. 제가 볼 때는 렌텍스 스레스홀드를 넘어간다고 네네. 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가격들이 조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시드니에 사셔서 렌트텍스까지 부담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분산해서 네네. 세금적으로든 그리고 아직 올랐다고 하지만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아직 가격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어서 네네. 시드니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여기로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시드니에 이제 좀 렌텍스 스레스홀드를 이미 넘어가신 분들이라면 좀 지역을 좀 다각화하시는 게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여기 뭐 포함도 안 돼 있지만 뭐 멜번 지금 거의 뭐 최저점이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최저점이죠. 네, 그런 데도 한번 보시고 이제 지금 구매해 놓으시면 이제 캐피탈 게인을 많이 가지실 수도 네, 뭐 있을 물론 것 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텍스나 뭐 네, 좀 이제 뭐 제한들이 이런 게 조금 불안한 요소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캐피탈 게인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좀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셔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뭐 단기 변동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부동산은 진짜 단기간의 시각으로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장기적으로 우리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시간에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난 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고 팔지 말고 리파이낸스를 해서 다음 걸 사고. 네, 아니면 집의 가치를 올리던. 네, 그래서 만약에 단기 변동으로 좀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좀 인터레스트 온리. 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 3년 안에 내가 이걸 뭐 디플렉스를 찍던 뭐 코스메틱을 해서 조금 팔건 이런 분들한테는 인터레스트 온리로 좀 짧은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디벨로퍼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길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조차도 지금 건설비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땅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예요. 디벨로퍼들이 이제 지금 또 홀딩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그 가격이 못 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단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그냥 장기로 보시고 랜드뱅크를 이용하시장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5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엄청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 마켓이에요, 사실. 네, 옵션 클리어런스가 벌써 70% 넘어갔잖아요. 멜번, 시드니는 뭐 70% 넘어갔고요. 뭐 다른 리서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벌써 70% 넘어가고 이번 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도 도메인에서 70% 정도 확인됐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핫할 수밖에 없었던 게 벌써 제가 아는 분들 저는 옥션 많이 찾아다니니까 다녀보면 벌써 리저브드 프라이스보다 한 20만 불씩 이렇게 올라서 팔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예측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세계
전쟁만 이렇게 조금 조율만 되면 그리고 지금 RBA가 1% 정도 내린다니까 맞아요. 지금 미리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아니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저희 코로나 때 부동산 있으셨었나요? 그때 뭐 있으셨죠? 네, 저 있었죠. 네, 저도 있었죠. 네, 그때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금리가 엄청 내려가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동스럽게 시장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 이게 같습니다. 금리도 있지만 사실 지금 포모 현상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포모. 네. 지금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네. 그 퍼스트 홈 바이어들을 위한 스킴들 이런 걸 정말 많이 네네. 주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사. 네네. 요런 게 좀 네네. 어떻게 보면 더 끌고 가지 않나. 네네. 그래서 저도 싶습니다. 포모 현상 때문에 제가 집을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사. 그건 아니잖아요. 하우스 아니요, 그때가-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레버리지도 있었지만 그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을 봤더니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시드니가 0.몇%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처음으로 우상향에서 한번 떨어지더라. 지금 사야 되겠다. 그래서 좀 산 것도 네, 있습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금 규제 변화는 이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정말 많죠. 뭐 지금 계속 하루하루 다르게 네, 지금 뭐 들어가니까. 캐피탈 게인도 좀 바꿔야 된다. 네, 뭐 SMSF에 네. 대한 거 뭐 규제하겠다 네네네. 그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사나 이제 레귤레이션들을 잘 보시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적. 정말 장기적. 네, 저희는 부동산은 단타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네. 단타도 많이 가능하죠. 만약 단타했는데 막 2배가 됐다. 진짜 뭐 1년 만에 2배가 됐다. 그럴 일은 거였지만 진짜 뭐 한 마켓 정말 급으로 올랐을 때 그래 탔다. 네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어렵죠. 하지만 네네. 된다. 코로나 특수처럼. 네. 그러면 뭐 그렇게 그러면 당구에 하시지만, 끌고 가도 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네. 부동산은 이제 뭐 캐피탈 게인도 최소한 12개월 있으셔야 그쵸. 할인도 받고 하시기 때문에 또 스탬디티 고까지 면제 받으려면 최소한 뭐 20% 30%는 올라야 네, 혜택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시고 그걸 하셨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캐시플로우까지 준비가 맞아요. 되신 건지 다 정확하게 숫자로 한번 따져 보시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판매보다는 네네. 리파이낸스 네네, 꼭 맞아요. other people money를 꼭 네네. 쓰시기를 저는 네네. 강력하게 네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해서 사실 사게 되면 테넌트가 거의 많이 갚아주잖아요. 많이 지금 갚아주죠. 시드니 같은 경우는 거의 7, 80% 정도를 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사기만 하면 리파이낸스 캐시아웃해서 사서 운영만 되면 네, 임대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런까지 생각하셔서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잘 모르셨으면 저희 팀장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숫자로도 다 계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여러분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NH그룹의 팀장 신동혁이었습니다. 네, 실장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